김경환의 미치겠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도시재생 Q&A입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고령화도 그렇고 1인 가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고독사 이슈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주민 중심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통장님들이 계셔서 매달 이렇게 집에 방문해서 뭐 나눠드릴 것도 나눠드리고 안내할 것도 안내하고, 좀 독거노인 세대나 장애인 세대들은 또 복지관에서 따로 또 케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이 주민을 좀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개념을, 요양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동단위나 구 단위에서 주민케어 전문가를 좀 이런 연구임대 아파트에는 좀 선발을 해서 월 소규모의 활동비 개념으로 소규모 비용을 지원하면서 한 사람이 몇 집씩은 이렇게 안부도 묻고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청일댁이라고 해서 청년 한 명이 1세대를 케어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들겠더라고요. 청년분들한테 최소한의 인건비도 좀 드리고 싶고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식사비를 좀 지원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너무 크고 해서 시도를 못 해봤는데, 시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이 한 세대를 좀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사례도 발굴하고 독거노인 문제들도 조금씩 케어할 수 있는 모델 하나 만들어 보고 싶긴 합니다. 요즘은 애들도 빌거지라는 비화적 표현을 쓴다는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과정에 대해 더 얘기해주세요. 연구임대 아파트의 이미지를 바꾼다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북구 각하동은 각하 연구임대 아파트 이미지가 곧 각하동의 이미지라서 각하동은 좀 못 사는 동네, 약간 치안이 불안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예요. 막 살고 계신 분들 통해서도. 근데 제가 인구 밀도를 찾아보니까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청년이 유입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30, 40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면서 평균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는 유일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즉슨 연구임대 아파트 하나가 이미지를 다 씌우기에는 여전히 이 각하동 자체에 가지고 있는 브랜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하동 주변에 있는 각하초, 각하중, 신광중 이렇게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이 학교들을 기점으로 가치교육을 선도하는 마을로 만들어보자. 청소년들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좀 깨고, 청년 활동가 또는 저와 같은 이야기 브릿지라고 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즐기고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학교들하고 다 협약을 했고, 강연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 교육들을 제가 사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하동을 광주에서 청소년 가치 교육을 선도하는 마을이다, 기업가 정신, 스피치, 강연, 환경 이런 교육들을 선도하는 마을로 만들어보자 라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들의 인식이 바뀌고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연구임대 아파트가 나쁘고 낙후된 그런 아파트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한 주거 공간으로만 인식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 첫 번째 타겟으로 저는 또 청소년 교육을 또 정해서 지금 수업과 교육, 만남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각화동 말고도 아주 다양한 주거재생 사업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몇 가지 있을까요? 광주 안에서도 이미 각화 연구임대 아파트를 기점으로 저희 북구에 5개 단지의 연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연구임대 아파트에 다 시범적으로 저희 모델을 차용해서 가져갔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고, 청년들을 바로 입주시키는 형태의 모델링은 아니었지만 일단 연구임대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들의 청년 창업자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모델링의 사업부터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식들이 앞으로 생기면 각하 연구임대 아파트처럼 청년들을 또 입주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대전에서는 저희의 모델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갔거든요. 지금 대전에서도 이 모델을 실제로 해보려고 1, 2년 충분히 준비하고 이걸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사실적으로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광주는 준비 기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당연히 없었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 손을 뗀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자본이나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대전은
이런 사례들을 견학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1, 2년을 준비해서 이런 연구임대 아파트를 청년 입주로서 활성화시키는 아예 장기 플랜을 세웠더라고요. 이건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지에서도 이런 선진지 사례로 견학을 온 적도 있고 저희 지역 안에서도 이런 연구임대 아파트 모델을 활성화시키려고 구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거재생 사업하면서 얼마 정도 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년 동안 이 사업으로 번 돈은 0원입니다. 예, 다들 저한테 왜 그거 하냐, 경환 씨 돈 벌어야지. 심지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 걱정을 해줘요. 경환 씨 돈 벌어야지.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일은 시켜요. 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가치를 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 언론사에서 자원봉사 사업이라는 걸 런칭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 자원봉사 사업을 하면 우리가 돈 1,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갔더니 다 5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는데 저 혼자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런 사업을 왜 해? 돈도 안 되는데. 돈 되는 걸 해.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이랬죠. 돈 되는 일 하려고 생각했으면 봉사사업 지원하러 안 왔을 거라고.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면접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면접을 보러 온 저로선 할 말이 없다. 아무튼 붙었어요. 사업이 받긴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일을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 일이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1년 정도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저한테 엄청 뭐라 하고 눈초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한 눈빛으로 막 쳐다봐. 의심해. 막 흘기고 이래요. 몰랐어요, 이유를. 2년 만에 알았습니다. 제가 LH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 야, 네 월급 받고 일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거 시키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저를 그렇게 쳐다본 거야. 2년 만에 오해가 풀렸어요. 저 돈 100원도 안 받고 봉사하는 거라고. 다들 깜짝 놀랐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제가 그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했었죠. 이 일을 열심히 했었고 청년들은 오히려 그거 가지고 저한테 안 좋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LH 쪽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그 정도로 열심히 임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돈을 벌지 못했죠. 대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지라 공감이 많이 됩니다. 혹시 소신 발언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많은 실무자분들을 알고 있는데 제발 그 센터장 이런 팀장급에 그저 그런 아무나를 앉히기보다는 그 도시재생 사업지의 방향성이나 결에 맞는 그 그림과 색깔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런 속설도 돌았거든요. 퇴직한 공무원들의 꽁으로 먹는 일자리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50, 60 이상인 분들이 퇴직한 공무원 분들이 센터장으로 와서 그냥 1, 2년 월급 받고 이런 곳이라고 속설이 돌기도 했어요. 그게 정답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전문성 없는 분들도 막 와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3년이든 5년이든 한 사람이 스케치를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펼쳐지고 그 방향성이 목표를 이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똑같은 유행과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을 사람, 본인만의 확실한 철학과 색깔로 책임지고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와 주민과 직원들의 네트워킹을 잘 구성해서 끌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도시재생을 해야 일단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나를 더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제발 하드웨어에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드웨어는 적당히. 소프트웨어가 사업이 성과 내기 어렵고 가시적 성과가 많이 안 나니까 접근을 안 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브릿지 김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